심폐순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에서 30년간 스포츠과학과 소속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한 정일규 교수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운동생리학과 스포츠의학인데요. 제 주된 연구 분야는 당뇨병,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그리고 암과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한동안은 서울 성도병원에서 운동처방센터장으로서 또 면역진료팀의 자문교수로서 암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와 나의 은퇴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5060은 아무래도 노화가 이제 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접해보지 않고 또 운동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걷는 것을 먼저 하죠. 저도 역시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걷기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면 물론 어느 정도 그 신체적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한 유익함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심폐순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만한 시기가 되면 요즘은 뭐 젊은 층도 560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이런 근골계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근골계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현대인들의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이나 등의 통증, 어깨의 통증, 허리의 통증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의 이제 코어 운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렬, 신체의 정렬이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틀리고 체력 수준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운동하는 동기도 다 다르죠. 목적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단지 이제 좀 더 건강 상태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상태로부터 좀 회복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체중이 적고 근육량도 적어서 제발 좀 이 체중 좀 늘리고 근육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서적인 해방감이나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신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건강 수준이나 체력 수준에 따라서 또 운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동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처방은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하나가 개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신체적 상태나 건강 상태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개별화시켜서 적당한 운동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개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운동 처방에서 중요한 핵심은 운동의 정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운동을 양적으로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약의 그 종류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약의 용량 또 용법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운동 처방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정량화시켜서 처방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정량화시켜서 처방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운동의 강도가 첫째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힘들게 운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체력, 건강 수준에 맞게 운동의 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운동을 30분을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 이렇게 운동의 시간을 결정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운동의 빈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몇 회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동 처방에 있어서 정량화를 시키기 위한 3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과연 내 몸에 이제 맞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몸에서 말해주는 그런 증세를 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숨이 찬다든가 심장이 좀 빨리 뛴다든가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을 했을 때 가슴에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낀다든가 또 가슴이 빨리빨리 뛰는 그런 심계항진이라고 그러죠.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구역질이 나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운동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운동의 강도를 낮추어서 낮은 단계부터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운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인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 처방 검사를 통해서 나의 최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나의 최대 심박수라든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든가 나의 최대 근력이 어느 수준인가 먼저 측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요즘 심박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요즘 시계 형태로 웨어러블로 비교적 저렴하게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조금 이해하는 수준만 갖게 되면은 그 심박수 수준을 보면서 지금 하는 운동이 나한테 맞는지 이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박수를 체크해 볼 때 이전에 보다 이 심박수 수준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심박수 수준이 더 낮게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운동을 수행했을 때 내가 좀 더 쉽게 느끼고 또 똑같은 중량을 훨씬 더 많이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시면 이 운동이 나에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다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진단을 원하신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처방센터라든가 또 각급 보건소, 병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클리닉 같은 곳에서 운동 처방을 받으셔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체크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